안녕하세요. 한국사강사 최준철입니다. 유명한 사람보다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로서보다는 유일한 사람으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시험에서 고대사에서 정말 잘 나오는 왕들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의 왕들을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가야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야는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국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요 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만 정리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태조왕,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고국천왕, 그리고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장수왕까지. 선생님 이거 말고도 왕들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왕들은 뻔해요. 요거 말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조왕은 고구려 2세기 중앙 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왕이죠. 그리고 형제 상속을 하게 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옥저를 복속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국천왕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고국천왕은 일단 고구려 빈민구제책, 즉 봄에 곡식을 빌려줘서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리는 고구려 빈민구제책입니다. 이 빈민구제책인 진대법을 실시하는 왕이 고국천왕이고요. 그리고 부족적 성격의 오부족을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하는 왕이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그리고 또 태조왕 때 형제 상속을 했다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되었다면 고국천왕 때는 부자 상속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아들이 왕위를 승계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천왕, 바로 이름은 을불이라는 사람인데 이 미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하면서 낙랑군을 복속하는 왕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지금 쌤이 얘기하는 이 부분들만 업적들을 확실히 기억해도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릴 거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국원왕은 당시 이때 백제가 4세기 때 근초광,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이때 백제의 전성기였거든요. 이 백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광의 공격을 맞아 싸우다가 고국원왕이 전사하죠. 이 죽는 부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좀 같이 기억해 두고요. 자, 이제 소수리만 가볼게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완전 비상이겠지. 무엇보다 이 소수리망은 그래서 국가의 기틀을 더욱더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율령, 지금으로 치면 형법과 행정법인 법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을 하나로 결집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바로 불교를 수용을 합니다. 전진으로부터. 자, 그리고 고구려 역사상 최초의 대학이었던 태학을 설립하면서 많은 인재를 등용시키면서 국가의 중앙 집권국가를 보다 강화시키면서 기틀을 확립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왕이었죠. 그리고 광개토대왕, 고구려 19대 왕은 광개토대왕은 이름이 담덕이었죠. 담덕.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연호인 영락. 자,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하고의 대등한 우리의 고구려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 담덕은 18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바로 백제의 한성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설화에 나오는 백제 한성 옆에 있는 관미성을 공격해서 약 1개월 만에 이 관미성을 정복하는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그리고 북으로는 거란과 후연, 숙신, 부여를 공격하면서 지도 한번 볼게요. 바로 만주와
요동이 있는 이 지역들, 영토 확장, 위쪽에 있는 영토를 다 정복하는 왕이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아까 전에 관미성을 공격하고 나서 한강 이북 지역을 공격했었고, 당시 신라의 내무랑 때 가야와 웨이 연합군대가 신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내무랑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 군사를 파견을 시켜서 가야와 웨이 연합부대를 격파하게 되죠. 가야는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사 공격을 통해서 정기가야연맹을 주도했던 김해 긍양가야가 쇠퇴하게 되면서 가야연맹이 후기가야연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20대 왕인 장수왕이죠. 이 장수왕은 말 그대로 장수, 고구려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부분에서는 장수왕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태조왕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즉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떻든 이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만주 지린의 광개토 대왕 능비를 건립하게 되죠. 그림 한번 볼게요. 광개토 대왕 능비 만주 지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지도 한번 볼게요. 자기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한강 이북 지역을 먹었고, 그리고 거란과 후연을 격파하면서 만주와 요동 지역까지 위쪽으로 영토를 다 먹어버렸다면, 장수왕은 바로 수도를, 자, 국내성에서 지금의 평양에 있는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평양성 천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평양성 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남진 정책이었고, 그리고 국내성 중심의 귀족들의 권한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는 어땠을까요? 쫄았겠지.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 신라의 나와 백제의 제, 나제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장수왕은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백제의 한성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키면서 한강 전역을 다 먹어버리면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바로 장수왕이죠. 이 장수왕은 한강 유역을 먹고 나서 충주 고구려비까지도 건립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시기를 주겠죠. 시기를. 자, 쌤하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옥절을 복속했고, 미은에 자 남진 정책이 나왔고, 자 디귿에 서안평을 공격하면서 낙랑군을 복속했고, 그리고 리을에 부자상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이거 시기대로 옳게 연결된 걸 고르시오 해서 오지성다가 나오겠죠. 순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옥저 복속, 태조왕이었죠. 태조왕. 자, 그리고 남진정책 5세기 장수왕 때가 됩니다. 서안평 공격은 바로 미천왕이 되겠죠. 그리고 부자상속은 고국천왕이 되니까 순서를 따지면 제일 먼저 기억, 태조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고국천왕, 그 다음에 디귿, 미천왕, 니은, 장수왕 순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반드시 그 왕들의 업적들과 순서를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백제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전에 우리는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 백제는 다들 알다시피 고구려 세운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지금의 위례성 한강 유역 쪽으로 와서 백제를 기원전 18년에 건국하게 됩니다. 이 백제는 그렇으니까 주몽의 아들이죠. 그럼 백제는 누구 계통이라? 고구려 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고구려 계통. 그러면 이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라는 거 아주 잘 나오거든. 그 증거 자료가 두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 백제의 건국설화와, 그리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 장군총과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백제는 고구려 계통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백제 왕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백제는 고이왕 3세기 때, 자, 그리고 4세기 근초고왕, 4세기 후반, 그리고 침류왕, 자,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 아까 계로왕이 전사했잖아요. 그리고 문주왕 때
수도를 웅진성으로 천도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왕 때 나제 동맹, 신라와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신라 이벌천한테 자기 딸을 갖다 바쳐버려요. 즉 혼인 동맹을 체결하는 왕이 바로 동성왕이죠. 그리고 무령왕, 성왕까지 해서 이 왕들의 업적들을 정리하면 돼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쌤이 일부러 보기 좋게끔 왕들 순서대로 적어놨으니까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고영은 3세기 백제의 중앙 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바로 고양입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죠. 자, 그리고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비하는 왕이 바로 고이왕입니다. 자, 그리고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영토까지도 확장하게 되죠. 이 고이왕은 한강 지역까지도 일부 장악하게 되는 왕이 바로 고이왕입니다. 자, 이 왕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이 친구를 할 뻔했네. 자, 그러면 이제 근초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초광. 자, 근초광은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대사에서 이 지역을 요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를 요서, 여기를 산둥반도라고 얘기하고 지금 일본을 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근초광은 한강유역을 4세기 때 먹으면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한강유역을 먹고, 자, 당시 4세기 삼국의 전성기를 이루는 왕이, 삼국에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는 왕이 바로 근초광입니다. 그리고 이 근초광은 여기는 요서, 자, 그리고 산둥, 반도, 그리고 지금의 대마도 지역인 일본의 큐슈까지도 진출하게 됩니다. 자, 요서, 산둥, 큐슈예요. 그리고 일본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때 일본 왕한테 바로 이 칼, 칠지도라고 부릅니다. 이 칠지도를 하사하게 됩니다. 하사예요, 하사. 우리가 바친 게 아니고 하사한 거야. 자, 즉 그러면 이 칠지도를 통해서 우리와 일본의 외의 관계를 알 수 있겠지. 이 칠지도를 통해서 그러면 백제 왕과 외왕과의, 백제와 외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겠지. 우리가 하사한 거야. 근데 지금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 고대사를 가르치는 일본 역사 선생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이 백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바쳤다고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부분이야. 자, 한국사 바로 알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근초고왕 때 칠지도를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근초고왕은 그리고 백제의 부자 상속 왕위를 세습하게 되죠. 그리고 마한 전 지역을 먹으면서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왕, 바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침류왕은 한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바로 중국의 동진 지역에 있는 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는 왕이 침류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바로 웅진성으로 천도하게 되죠. 웅진성으로. 그 웅진성으로 천도하는 왕이 바로 문주왕이었고요. 이때부터 백제는 웅진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딸을 이 백제와 신라의 동맹,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신라의 백제의 나제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신라 이벌천한테 줘버리는 혼인동맹, 즉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나제 동맹, 즉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 때는 당시 백제가 중흥을 막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22개의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국교까지 체결하면서 외교적으로도 백제의 힘을 키우는 왕이 바로 무령왕이었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이 성왕입니다. 자, 성왕은 일단 다시 수도를 지도 한번 볼게요.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웅진에서 사비성. 그래서 사비 시기를 맞는 왕이 바로 성왕이었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는 왕이 바로 성왕이죠. 그리고 중앙에 22개의 실무관청을 두게 되었고, 백제의 지방 행정제도였던 오부오방제도를 개설하는 게 바로 백제 성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 성왕은 일본의 노리사치계라는 분을 파견해서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래했던 왕이 바로 성왕이었죠. 이런 성왕은 자, 당시 나제 동맹, 신라와 힘이 같이
되게 동맹이 국권이 맺어진 상황에서 신라를 믿고 같이 고구려 지역을 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신라 진흥왕한테 뒤통수를 맞게 돼요. 성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라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한강 하류 지역까지 같이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6세기 때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제 동맹은 당연히 결렬되겠지. 그리고 백제 성왕은 진흥왕을 잡으려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바로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이 성왕이 관산성으로 공격했지만 신라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제는 완전 신라가 더욱더 고구려보다 더 철천지 원수가 될 거 아니야. 나제 동맹은 결렬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들어봤죠? 그 의자왕은 계속해서 약 한 40여 차례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야성까지도 공격하면서 정복까지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백제의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신라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라는 내물왕, 4명만 알면 돼요, 신라는. 그리고 지증왕, 자, 그리고 법풍왕, 진흥왕.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없고요. 이 왕들은 시험 문제에 전부 다 나옵니다. 무지하게 다들 중요한 왕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업적들이 많아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업적들을 좀 쉽게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먼저 법흥왕은 법으로서 흥한 왕이라 생각하면 돼요. 법으로서 흥한 왕.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진흥왕은 진짜로 신라시대 흥한 왕이 진흥왕.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먼저 내무랑부터 갈게요. 이 내무랑은 4세기 신라의 중앙 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 태조왕 2세기 때였죠. 백제는 3세기 고유왕. 그리고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 중앙 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중앙 집권국가 기틀이 마련이 가장 내무랑 때 늦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신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 중국의 당시 많은 문화를 수용하는 부분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되게 늦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의 문화는 우리의 고대 문화보다는 좀 더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 곳곳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한류라든지 등등. 자, 근데 지금 중국 뭐라고 합니까? 뭐 김치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 전부 다 지금 문화라고 개소리하고 있잖아.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거라고 확실히 주장을 해야죠. 역사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내무랑 4세기 때 중앙 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신라의 왕호였던 마리깐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라 왕호 변천 과정을 좀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거차 이마왕.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차 이마왕. 다시 한번 더. 거차 이마왕.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그리고 왕이라는 왕호거든. 이 마리깐이라는 뜻은 대군장이라는 칭호입니다. 대수장, 대군장. 내무랑 때 마리깐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고 지증왕 때 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무랑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죠. 그전에는 박석 김씨가 그대로 돌아가면서 왕위 세습했지만 내무랑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 세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잠깐 얘기했었죠. 이 고구려 가야와 외 연합부대가 신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무랑이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광개토대왕인 담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형님 폐하, 지금 가야와 왜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만 군사를 파견하죠. 그거로 인해서 가야와 왜군을 격파합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림 한번 볼게요. 경주 호우총의 호우명 그릇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 그림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내물왕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증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증왕은 여러분들 좀 편하게 외우라고 쌤이 이거 작년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재작년이었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라
왕, 지증왕이 여러분들 예전에 최순실 알죠? 국정농단 했던 이 최순실과 우동 꽃배기를 먹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지증왕의 업적은 다 정리됩니다. 먼저 국호를 신라로 했습니다. 지증왕 때. 왕호를 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 지증왕 때. 그리고 여기서 최 나오죠. 최순실, 최. 자,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바로 주군 제도를 설치하면서 그곳에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한 왕이 바로 지증왕이었고요. 그리고 순장을 금지시키는 왕이 지증왕입니다. 순장. 자, 그리고 우동 꽃배기를 먹었다 했네. 우동 꽃배기. 먼저 우는 이사부 장군 들어봤죠? 그 이사부 장군을 파견시켜서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복속하는 왕이 바로 지증왕입니다. 이때 당시 울릉도를 우산국이라 하고 독도를 우산도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동시라는 시장을 설치하는 왕이 바로 지증왕입니다. 자, 그리고 우동 꽃배기 먹었다 했네? 그러면 우동이 한 번 더 나오겠네? 자,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경. 소로 바꿔는 우경을 장려하고 이 신라 경주의 시장이었던 동시를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을 설치하는 왕이 바로 지증왕이었어요. 그럼 지증왕 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신라왕 지증왕이 최순실과 뭐를? 우동 꽃배기 먹었다. 이러면 지증왕의 업적 정리 다 됩니다. 자, 이제 법흥왕과 진흥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 그대로 법흥왕. 법으로 흥한 왕이에요. 그럼 법과 제도가 나오면 법흥왕 찍으면 일단 80% 묶고 들어가. 법과 제도 한번 가볼게요. 이 신라의 율령을 반포한 왕, 바로 법흥왕입니다. 율령 반포. 그리고 상대등이라는 제도를 신설했었고 병부를 설치하는 왕이 법흥왕이에요. 그리고 신라에서 이 법흥왕은 건원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자, 당시 중국과 대등하다는 이 신라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법흥왕이에요. 그리고 골품제도, 신라의 폐쇄적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를 정비하는 왕이 법흥왕입니다. 법으로 흥한 왕,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 법흥왕은 불교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자, 당시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합니다. 불교 공인 법흥왕이었고요. 이 법흥왕이 죽고 나서 법흥왕이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냐면 법흥왕의 이제 왕비였죠. 부인, 왕비였던 그 부인이 법흥왕이 죽고 나서 머리를 다 자르고 절로 가서 비구니가 될 정도로 불교에 되게 심취했던 왕 법흥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흥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흥왕. 진짜로 흥한 왕인데 진흥왕은 반드시 지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진흥왕은 아까 전에 이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잖아.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먹었다면 진흥왕 때는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먹고 나서 자, 바로 북한산비와 단양 적성비를 건립하게 되죠. 여기서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 자, 고구려 장수왕의 아까 충주 고구려비 지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신라 진흥왕 때 북한산비와 단양 적성비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겠어? 그렇죠. 한강유역 먹고 세운 비석입니다. 그리고 이 진흥왕은 당시 후기가의 연맹의 맹주였던 고령의 대가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하고 창녕비라는 비석을 건립하게 되죠. 나아가서는 함흥평야 유역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함흥평야 지역을 진출하고 황초령비, 마온영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북한산비 그리고 창녕비 순서예요.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온영비. 진흥왕 4대 순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흥왕 때는 어디를 먹고 어떤 비석을 세웠는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면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는 바로 이 지역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진흥왕은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룩했던 왕,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문제 난이도를 올린다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고구려 왕들의 업적들과 백제 왕들의 업적, 그리고 신라 왕들의 업적을 같이 딱 지문에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박스형으로 시기순으로 구분하라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대표 문제 한 문제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기억 진대법을 실시했어. 고구려 진대법을 실시했던 왕. 자, 그리고 니은 신라 율령을 반포했어요. 자, 그리고 디귿 백제가 요서 산둥 큐슈로 진출했었고. 자, 그리고 리을 화랑도를 개편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부분으로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네. 이게 이제 오지성다로 나오겠지. 1번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번 리을, 디귿, 니은, 기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진대법 앞에서 봤죠?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바로 세기는 2세기 때였죠. 2세기 때. 자, 우리 신라 율령반포. 좀 전에 봤네? 법으로서 흥한 왕. 법흥왕이죠. 자, 이 법흥왕 몇 세기였어요? 6세기입니다. 6세기. 자, 그리고 디귿. 백제가 요소 삼릉 큐슈로 진출했네. 바로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되겠네요. 근초고왕. 자, 그리고 리을 화랑도 개편했어. 신라 진흥왕이 되겠네. 그러면 순서를 따지면 자, 기역 고국천왕, 그 다음에 디귿 근초고왕, 그리고 니은 법흥왕, 리을 진흥왕,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국사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들이니까 우리 친구들 반드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왕들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